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플러스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엔 대한전선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은 과거부터 영상을 정말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 이제 제가 최근까지도 계속 좀 매도에 대한 영상을 올려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당시에 많은 유튜브 채널들과 기타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 대한전선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매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의 영상들을 올리는 걸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이렇게 막연히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당시에 좀 이렇게 영상을 계속 올려드렸던 걸로 이렇게 좀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장 마감 이후에 그 감자에 대한 소식과 유상증자에 대한 소식까지 좀 같이 나와주면서,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약 마이너스 27%, 그러니까 거의 하한가에 근접한 수준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그리고 나서 일부 좀 돌려주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저는 지금 현 시점에도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좀 어느 정도 체계적인 대응이 수반이 돼야 하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관련해서 이번 시간에는 대한전선에 대해서 대응 전략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대한전선과 비슷한 사례도 같이 좀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러한 패턴들을 잘 기억을 하셔가지고 다들 좀 수익들을 많이 챙기시고 불필요한 손실은 좀 최대한 줄여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 주주님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우리 주식시장이 썩 좋지 못한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주식플러스로 그 가입 문의를 주시는 분들과 통화를 해보면은 적게는 마이너스 20%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40%까지, 그리고 더 많게는 최근에 통화하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0% 정도 이렇게 손실이 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신 분도 계셨는데, 이렇게 좀 손해를 보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고 종목을 진입을 하고 대응을 하기 때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들 아시겠지만 10월 초에 우리 시장이 이렇게 급락세를 한번 나타낸 뒤에 완만하게 반등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보통 이렇게 시장이 하락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떨어지지만 반등을 주는 구간에서는 모멘텀이 있는 소수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그리고 NFT 관련 종목들, 그리고 기타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반등장에서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소외감도 컸을 뿐더러 계좌 상황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지시지 않으셨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우리 시장이 장 초반 그 미국 CPI 지표 발표 이후에 우려감으로 급락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반등을 주면서 마감을 했지만, 이제 오늘의 시장에서도 사실 상승 종목 대비해서 하락 종목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장세였거든요. 보시면은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상승 종목 대비 하락 종목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배가량 많았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배가량 많았는데, 그만큼 지금 현 시장은 종목별로 양극화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 선정을 정말 잘 하셔야지만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으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관련해서 저희 주식플러스 이렇게 좀 어려운 시장 속에서도 함께 하신 투자자분들에게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특히나 최근에는 정말 많은 종목들을 수익 청산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왼쪽에 이게 제가 운용을 하고 있는 VIP 메신저 캡처 이미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종목을 추천을 드릴 때는 이런 식으로 종목명, 매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런 식으로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NC소프트가 다들 아시겠지만 오늘 상한가를 뽑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NC소프트, 자, 보시면은 이렇게 29.92% 상승한 걸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 저희 주식대가에서 11월 8일날 진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진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수익 청산을 완료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참고로 이 종목도 이제 오늘 컨퍼런스 콜에서
NFT와 관련된 사업 부문을 좀 추가를 하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좀 급등을 주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NFT만 붙어주면은 엄청나게 급등이 나와주는 그런 장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수익 청산 완료한 종목인데요. 이제 바른손 ENA라는 종목 이렇게 추천드린 내역 확인 가능하실 거고, 요거 참여하시는 분들 계좌 인증샷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리고 컴투스, 최근에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도 NFT 관련해서 부각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뭐 마찬가지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잡아드렸고, 보시면은 뭐 61만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22만원, 그리고 85만원 이렇게 다양하게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제 수익 청산한 종목 큐브엔터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34만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뭐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셨다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저희 그 주식대가에서 스윙주를 하나 청산을 했는데, 롱투코레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꽤나 좀 오랜 기간 가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어제 전부 다 수익 청산 완료했고요. 보시면은 380만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뭐 500만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28%, 29%, 25% 이렇게 다양하게도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그 전날이죠, 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폴라리스 웍스의 수익 청산도 있었는데, 뭐 120만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37만원 벌어가신 분도 계시고, 이렇게 다양하게도 벌어가셨고,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달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종목들의 수익 청산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어려웠던 지난달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너무 많은 종목들을 수익 청산을 진행을 하면서 함께 하시는 VIP 회원님들에게 수익을 안겨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주식시장에서 종목 선정을 잘 못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아쉬울 수 있는 그런 장세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 이렇게 남들은 돈을 버는데 나는 못 번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식 플러스에서 비교적 정말 저렴하게 서비스를 도와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벤트를 한번 참고를 하셔가지고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벤트는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2+2에 50만원, 4+5에 90만원으로 이렇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종전에는 2달에 50만원이었고 4달에 9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위뒤로 기간을 무료로 더 붙여드려 가지고 위에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12만 5천원꼴로 이용이 가능하시고, 그리고 이제 밑에 컨텐츠는 한 달에 10만원꼴로 이용이 가능하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그 어떤 회사나 어떤 전문가들보다 훨씬 저렴하게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또 수익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그 어떤 전문가들보다 많이 달성을 시켜드리고 있기 때문에 현재 투자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루라도 좀 빨리 오셔가지고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이제 가입 상담 문의는 아래 보이는 010-7504-5987로 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상담 도와드려가지고 바로 다음날부터 선별된 종목들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의 주실 분들은 문의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한전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한전선은 제가 과거부터 영상을 좀 올려드리면서 좀 지금이라도 매도를 하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미 대한전선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주포의 이탈 흔적이 발견이 됐기 때문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우리 대한전선이 지난 5월, 6월 이렇게 강력하게 시세를 주었던 그 주 재료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호방그룹의 인수 소식 때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호방그룹의 인수설은 사실 과거부터 존재를 했었던 그런 이슈였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 매각과 관련해서는 더 직전에,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련 이슈가 계속 존재를 해왔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주가와 거래량을 보시면은 거래량이 이렇게 한 번씩 강하게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은 주가도 뭐 양봉이 나올 때도 있고 음봉이 나올 때도 있긴 하지만 주가 역시 박스권 안에서 계속 좀 지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좀 어느 정도 요 기간 동안 세력이 우리 대한전선을 매집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세력 같은 경우에는 그 자금 자체가 상당히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난 5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대한전선의 주 채권자들이죠, 은행들이 이제 채무 대신에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라는 출자 전환을 시행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래도 이제 빚 대신에 주식으로 받겠다라는 것은 회사와 사전에 좀 협의가 있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는 게,
사실 이제 돈을 받는 게 더 안전하고 이득인데 이렇게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대한전선 측에서 주가를 띄울 테니 주식으로 받아가라 라는 의미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후에 강력하게 시세를 뽑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일단은 초기에도 좀 어느 정도 세력의 자금이 유입됐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게, 사실 이렇게 주 저항선을 돌파를 시켜주는 캔들과 이런 거래량, 이런 거는 이제 개인들이 만들어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세력의 자금이 초반에는 좀 유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후에 주가를 상방으로 강력하게 쏘아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런데 이제 요날 6월 8일 이제 요날 같은 경우에는 장대 음봉에서 직전까지 나와주지 않았던 거래량이 나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제가 이제 다른 영상들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고점에서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진다 하면은 이거는 무조건 도망가야 되는 패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대형주들도 마찬가지인 게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도 보시면요, 지난 6월 24일 날 장대 음봉이 나온 다음에 거래량이 많이 실렸습니다. 이거는 저점에서 담아왔던 투자 주체들이 물량을 차익 실현을 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요때 나온 요 음봉 캔들과 요 거래량을 봤을 때 일단은 차익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쏟아졌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다시금 주가는 좀 돌리는 움직임을 보여줬지만, 결과적으로 이제 요날 같은 경우에도 지난 5월 달에 출자 전환을 한 은행들이 지분을 매각했다라는 소식을 내놓으면서 상승폭을 바로 다시 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밑에서 작업을 해서 주가를 위로 끌어올린 세력이 물량을 상당해서 전부 다 던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과적으로 이 라인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다들 이렇게 물려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세력이 이 대한전선 주식을 여기서 사서 끌어올린다, 여기서 사서 끌어올린다, 여기서 사서 다시 열로 끌어올린다, 이건 누구 좋으라고 이렇게 끌어올리는 걸까요? 이런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직전의 영상들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매도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지금 대한전선이 후반그룹 쪽으로 인수가 되면서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들, 그리고 최근에 미국에서는 인프라 법안이 통과가 완료가 됐죠. 이제 관련해서 미국 쪽에서 우리 대한전선의 실적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사실 대한전선의 지금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의 시가총액도 상당히 좀 비싼 편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566억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동기 대비해서 더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 순이익을 보시면 순이익이 적자예요.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시가총액은 1조 8천억 원. 자, 1조 8천억 원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중견기업 정도 되고 좀 우량기업 정도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보통 우량한 종목이라고 한다면 시가총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약 10% 정도는 나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10%가 훨씬 안 되는 그런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주가에 있어서 프리미엄은 상당 부분 반영이 된 그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나온 소식, 감자와 유상증자 이런 것들 역시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작용을 해줄 그런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현 시점에 오늘 좀 이렇게 좀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좀 체계적인 대응은 수반이 돼야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응과 관련해서는 일단 요 지점과 요 지점 이렇게 두 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상단으로 지금 직전의 주요 지지라인에서 오늘 이렇게 맞고 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했던 가격권 같은 경우에는 이탈 이후에는 저항라인으로 그 성격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직전에 차트 흐름을 봤을 때 이때 당시에 주요 고점이 또 이제 오늘 주요 지지라인 부분과도 또 일치하는 그런 가격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을 만약에 주가가 이탈하고 빠진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더 힘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요 가격권들 좀 체크들 하시면서 대응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급적이면은 지금의 가격에서라도 좀 매도를 하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 주식플러스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몇 개 보여드리자고 한다면은 하이브, 자 보시면은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아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갱신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추가로 한양디지텍, 이것도 지금 제 서버에서 가지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너무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거래량도 서지지도 않았고 음봉도 지금 그렇게 큰 음봉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서 부각을 받는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접근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지금 현재 대한전선을 가지고 가면서 컨트롤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수월하게 수익을 달성을 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선택은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하시는 거니까 말씀드린 내용들 참고를 하셔가지고 다들 잘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대한전선과 비슷한 사례도 하나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KPM테크라는 종목, 자, 이 종목을 좀 보여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이제 제 생각에는 대한전선과 좀 비슷한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 종목에 대한 주 재료는 이제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 휴머니젠 관련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KPM테크는 과거에 테콘 RF 제약과 함께 휴머니젠이라는 회사에 50억씩 투자를 하면서 이제 관련 종목으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관련 소식이 나온 기간이 이제 이때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주가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고 잘 지켜주는 그런 흐름을 보이면서 아래 거래량 보시면 거래량이 또 이렇게 한 번씩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세력의 매수세가 이때 당시에 좀 유입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어느 정도 세력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주가를 위로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거래량도 좀 많이 터져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요날 9월 25일날 요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음봉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면은 그때는 무조건 도망가야 된다고.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후에 다시 좀 돌려준 테스나 다시 좀 빼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약 1년가량의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한번 해먹고 나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오랜 시간 기간 조정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가격에 대한 프리미엄 역시 추가적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대응을 고려해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관련해서 우리 주식플러스 구독자님들 다들 현명하게 대처들 해 나가셔가지고 불필요한 손실 줄이시면서 더 나은 선택들을 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 텐데요. 저희 주식플러스에서는 대한전선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목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브리핑을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주식플러스 영상을 시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 두셨다가 이후에 올려드린 영상들을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